지난 30여 화에 걸쳐 생물 다양성 협약 목적과 조직, 그리고 의무와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5화 동안은 당사국이 협약의 조직을 이용하여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화에는 협약의 의정서, 그리고 한국의 생물 다양성 법제를 소개하고 이 시리즈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우리 끝까지 함께 힘내봐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기본 협약으로서 이행 의무의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고 필요성도 다르므로 거의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해 있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대규모 협약으로는 하나하나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국이 취할 조치는 제6조와 관련해 설명드렸듯 각국이 정합니다. 또한 이전에 당사국 총회의 권한에서 설명드린 바처럼 당사국 총회에서는 생물 다양성 전략을 설정하고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과 협약의 생물 다양성 전략 이행 사항을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점검합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 협약 체제에서는 자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과 전 세계적 사안인 생물 다양성에 대해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하는 협약의 협력적인 체제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과 당사국 각국의 국가보고서 그리고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와 아이치 이후의 포스트 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약 당사국은 제6조에 따라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 실무에서는 생물 다양성 전략과 행동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략은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이나 단계, 계획은 전략의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서로 의미가 조금씩 구분된다고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전략과 계획 이행 방안을 가리키는 프로그램도 생물 다양성 전략과 행동계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생물 다양성 전략과 행동계획, 줄여서 생물 다양성 전략은 전반적이거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는 만큼 반드시 단일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와 행정적 조치, 연구계획, 인식제고 등 여러 조치의 총합도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생물 다양성 전략은 고정적인 문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 즉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플랜 2011-2020 중 1번에서 4번 목표의 표제인 전략 목표 A에 나온 주류화라는 개념입니다. 주류화는 협약 제6조 제2호에 나온 국가 전략을 분야간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 통합할 의무를 뜻합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의 행동이 필요한 내용인 만큼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할 때에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은 생물 다양성 협약뿐만 아니라 람사르 협약, 세계유산 협약 등 다른 생물 다양성 관련 협약이 효과적 이행에도 유용하므로 이들 협약을 조화롭게 운용하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 국가보고서는 총회에서 생물 다양성 전략의 이행을 점검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당사국은 총 6차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가장 최근인 제6차 보고서 기한은 2018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 가장 늦게 제출한 러시아 연방은 2020년 12월 2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019년 3월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96개 당사국 중 180개국이 제6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전 국가보고서 제출 성과와 비교해보면 제5차 보고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제출의 편의성과 보고서 양식 통일을 위해 이번에는 온라인 보고서 제출 양식을 제공하였으며 98개 당사국이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온라인 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국가보고서의 구성을 알아보며 일부는 국가 단위의 목표를 다룹니다. 한국은 여기에 생물 다양성 정책 시행 기반 강화, 공중의 인식과 참여 제고, 남북한 간 협력, 생물 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향상 등 18가지 국가적 목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 목표마다 아이치 목표와의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 정책 시행 기반 강화라는 국가 목표는 생물 다양성 가치 통합과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 관한 아이치 목표 2번, 17번과 각각 연결됩니다. 국가보고서 2부에는 시행 조치와 그 유효성,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수록하고 3부에는 각 국가 목표를 향한 진척도를 평가합니다. 4부에서는 지구적 아이치 목표에 대한 국가적 기여를 설명하고 그 외 5부에서는 지구 식물 보전 전략에 대한 기여, 6부에서는 표창민과 지역 공동체의 목표에 대한 기여, 7부에서는 갱신한 국가 생물 다양성 소개를 수록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고서는 국가적 생물 다양성 목표와 그 시행 조치의 유효성, 진척도를 나열하고 평가하며 아이치 목표와 식물 보전 전략 등 세계적 생물 다양성 목표와 연계시킴으로써 각국의 자율과 국제적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2010년 3월 일본 아이치현의 나고야시에서 열린 제10회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를 포함한 2011년부터 2020년 기간의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전략 계획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단계는 205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비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며 이후에 2020년을 기한으로 하는 중기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A부터 E까지로 구체화한 것이 총 5가지의 전략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목표 시행을 위하여 aichi 목표 20가지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보고서와 관련하여 설명드렸듯이 협약 당사국들이 각자 수립하는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도 aichi 목표와 연계됩니다. 전략 목표 A는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생물 다양성을 주류화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상실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aichi 목표는 1번, 2020년까지 시민들이 생물 다양성의 가치 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번, 2020년까지 국가와 지방 개발 계획에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3번,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 등의 유인책을 폐지, 개정합니다. 4번,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달성하는 단계를 밟거나 이를 위한 계획을 시행합니다. 전략 목표 B는 생물 다양성을 직접 압박하는 요소의 감소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특징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aichi 목표로는 5번, 2020년까지 자연 서식지 손실률을 반 이상 감소시키고 가능하면 0 수준으로 줄입니다. 6번, 2020년까지 모든 어류와 무척 추동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수확합니다. 7번, 2020년까지 농업, 양식업, 선림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을 확보합니다. 8번, 2020년까지 영양분 과잉을 포함한 오염을 생태계 기능과 생물 다양성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입니다. 9번, 2020년까지 침입적 외래종과 유입 경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종을 통제하거나 근절합니다. 10번, 2015년까지 지구온난화와 해양 산성화에 영향을 받는 산호초 등 취약한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인 압박 요소를 최소화하여 이들 생태계의 온전성과 기능을 유지합니다. 전략 목표 C는 생태계, 생물종과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 다양성 현황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aichi 목표는 11번에서 13번인데요. aichi 목표 11번은 2020년까지 민물과 해안 지역을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한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12번,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된 종의 멸종을 방지하며 특히 감소세가 가장 뚜렷한 종의 보전 현황을 개선, 유지합니다. 13번, 2020년까지 농작물과 가축, 야생생물 등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유전적 침식을 최소화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전략 목표 D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모두에 대한 혜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aichi 목표는 14번에서 16번인데요. 14번,
2020년까지 수자원 서비스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생계와 복지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복구하고 보호합니다. 15번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회복력 그리고 탄소 보존에 대한 생물 다양성의 기여를 개선합니다. 이로써 기후변화의 완화와 사막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16번 2015년까지 각국 법률에 따라 나고야의 정서를 유효하게 운용합니다. 마지막 전략 목표 2는 참여적 계획 수립, 지식 관리와 역량 제고를 통한 협약 시행 개선입니다. 해당 목표는 aichi 목표 17에서 20번으로 구체화합니다. 17번 2015년까지 각 당사국은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시행을 개시합니다. 18번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이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시,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협약 이행에 완전히 통합하고 반영합니다. 19번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과 그의 가치, 기능, 현황과 추세, 그리고 생물 다양성 상실의 결과와 관련된 지식, 과학적 기초와 기술을 개선하고 폭넓게 공유하고 이전하며 적용합니다. 20법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이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모든 출처의 재원 동원을 2010년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늘리는 것입니다. 과연 당사국들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 달성 성적은 어떨까요? 협약 사무국은 국가보고서들의 진척 사항을 취합하여 2020년 제5차 세계 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에서 그 현황을 알렸는데요. 평가 결과 아쉽게도 20개의 aichi 목표 중 완전히 달성한 목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개의 목표 중 10개의 목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100개의 국가에서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가회계에 반영하여 생물 다양성 가치 주류화라는 목표를 일부 이루었으며 산림 상실률은 감소하고 어장 관리 정책을 도입한 곳에서는 어족 자원을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섬에서는 효과적으로 외래종을 근절한 사례가 늘었습니다. 보호구역은 증가하고 멸종 사례는 감소하였으며 87개 국가에서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고 운영하며 170개 국가에서는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을 개신하였고 생물 다양성 데이터의 접근성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동원 자원이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10개 목표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의 생물 다양성 목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포스트 2020 생물 다양성 목표는 생물 다양성 전략 시행과 생물 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수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체험, 연경, 기술 등 충분한 시행 수단을 제공하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태계와 종, 유전자의 다양성, 공정한 이익 공유, 인류의 필요 충족, 그리고 시행 도구라는 2030년 중간 목표를 달성하여
2050년 비전 실현을 향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다자 간 환경협력과 상승 효과를 이룹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면 다음 3화에 걸쳐 협약의 두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뒤 시리즈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